과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연예인 스티브 유가 올린 유튜브 영상 보셨나요? 어이없는 궤변에 갈 때까지 간 유 씨의 발언에 비난이 폭주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 병역법, 즉 유승준 원천 방지 5개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 발의에 내가 공공의 적이냐라며 반발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단 공공의 적이 맞다라는 대답부터 수천 개의 공감이 붙었습니다. 언제는 싹싹 빌더니 이제는 막 나간다며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고도 비판합니다. 이름을 스티브 유라고 바꿔서 불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욕을 해도 우리가 합니다. 외국인은 빠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국민 사과를 왜 합니까? 제가 정치인입니까? 너네는 평생 너가 약속한 거 다 지키고 사냐? 군 입대는 약속이 아니고 의무예요. 약속은 다 못 지킬지언정 내 조국의 의무는 다하고 산다라고 꾸짖습니다. 나아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이 꼭 통과되어야 한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타입니다. 이제는 하다 안 되니까 정치권까지 이용하려 든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스티브 유는 이번 막말로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열심히 군 복무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세요라는 한 시청자의 당부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이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되는 지금은 밤 9시 이후에는 편의점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늦은 시간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던 남성이 만류하는 직원에게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를 던지며 난동을 피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음식을 뒤집어 쓰는 직원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시 연수동의 한 편의점. 자정을 넘은 시각,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이 점포 안으로 들어옵니다.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을 사더니 취식대로 향합니다. 뜯어서 먹는 걸 본 편의점 직원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않습니다. 수차례 요청해도 소용없자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듭니다. 갑자기 돌아선 남성,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집어 던집니다. 직원 머리에 그대로 맞았습니다. 직원은 밤 9시 이후부터는 이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몇 번이나 만류했지만 손님은 이에 따르지 않았고 자신이 먹던 음식까지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왜 못 먹게 하느냐며 욕설을 퍼붓고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남은 우유까지 던지고 점포를 빠져나갔습니다. 온통 음식물 범벅이 된 직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우리가 되지를 않고 먹게 되잖아요. 걸리면 벌금이 1차 벌금이 150만 원인데 그 왜 안 되느냐, 나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편의점 직원. 매일 늦은 밤 홀로 근무하는 일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긴장이 돼.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황 닥치면은 약간 트라우마라는 게 있긴 있어요. 앞서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편의점 직원이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너가 뭔데 쓰라 말아 야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 내 자유인데 손님한테 그딴 식으로 마스크 쓰라고 명령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연일 신규 집단 감염이 쏟아지는 위기 상황에서도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난동을 부린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검거하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스키장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는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는데요. 스키장 직원과 주변 상인들은 형평성을 잃은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연말연시 운영을 전면 중단하라는 정부 결정이 내려진 이튿날 방문객을 손으로 꼽을 정도로 스키장은 한산합니다. 오늘이 23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스키장은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스키장으로서는 최성수기의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스키장 일용직과 임시직, 주변 상인들이 한데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스키장이 폐쇄될 경우 무급휴직과 줄 도산이 불가피하다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같이 진짜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근데 갑자기 또 문을 닫으면 그때는 진짜 생계가 막막하거든요. 스키장만 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 영세업자들 그리고 같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다 죽이는 경우거든요. 스키장 부설 리조트에는 이미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기 이용권, 이른바 시즌권 구매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결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 공간, 발열 체크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키장 콘도 같은 데는 50% 채울 수 있는데 밖에 나와서 스키만 못하게 한다는 것 납득이 좀 안 가고요. 스키장 측은 영업시간 축소나 입장객 제한이 아닌 영업 중단이 결정된 기준을 모르겠다며 형평성에 맞는 단계적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첫날, 집안에서 6명이 모여서 술을 먹다 적발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소음을 견디다 못한 이웃 주민이 신고해서 발각이 됐는데 알고 보니 이들 모두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파출소에서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아파트.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7시 무렵 옆집이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한 6, 7명에서 계속 떠들어가지고 제가 문까지 두드렸는데 안 나오고. 들어가 보니 모두 6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도 어긴 데다 심지어 모두 17살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일단 술 다 먹은 것 같아. 부모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크겠죠. 부모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6명이 와서 술 먹게끔 그냥 부친 안 했을 텐데. 근처 파출소로 연행된 청소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경찰관 말에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이들이 부린 난동으로 파출소 문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모임 금지 명령 위반 사실을 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은 위반 사실이 적발된 만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자칙으로 처분을 보낼 때 고발 조치까지 하라고 저희는 일단 내려는 갑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파출소 문을 부순 1명은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입건하고 다른 청소년 5명은 훈방 조치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진술을 토대로 미성년자인데 어떻게 술을 살 수 있었는지, 위법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 달에 몇만 원 꼴이던 통신요금이 갑자기 20배 넘게 많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 책정 방식이 바뀌었단 건데 통신사 측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보시죠. 김민성 기자입니다. 20년 전 딸을 이영만리 영국으로 보낸 80대 여성 A씨. 보고 싶은 딸 내외, 손주와 통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 KT 인터넷 전화에 가입해 10년 넘게 쓰고 있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으니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9월과 10월 2달간 딸과 약 5시간 55분 통화하고 국제전화 요금 총 17,950원을 냈던 A씨. 그런데 지난달엔 5시간 27분 통화에 국제전화 요금만 38만 5천 원이 찍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통화 시간은 30분 정도 적은데 요금은 무려 21배 많이 나온 겁니다. 요금이 갑자기 10,000원, 20,000원 나오던 게 42만 8천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이게. 지난달부터 KT가 인터넷 전화의 국제전화 통화 요율, 쉽게 말해 요금 산정 방식을 바꿨는데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뒤늦은 항의에 고객센터는
9월부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고 우편으로 보낸 요금 고지서에도 적었다고 안내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공지 후에 시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통화된 금액에 대한 통화료는 부과가 대단히 많습니다. 10월에는 A씨의 인터넷 전화 번호로 2차례 문자 메시지도 보내 회사로선 할 만큼 했다는 주장인데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이를 인지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깨알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작은 문구로 이렇게 쓰는 게 효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도가 높으면 맨 위에가 있어야 되는데 맨 밑에다 이렇게 한 줄 해놓고 요금이 더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안내문에 더욱 쉽고 명확하게 표현했어야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광고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해요. 홈페이지 들어가도 무슨 이벤트 하면은 이게 팝업창 이만한 거 띄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게 주목을 받게 하는데 정작 소비자가 필요하고 소비자가 불리한 어떤 조건에 대해서는 KT가 현행법이나 이용약관을 어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약정기간 사업자가 서비스 조건을 변경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미리 알리지 않는 걸 금지하고 있을 뿐 설명 방식이나 고지 형식까지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 이용자의 알 권리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소비자 정보 취약계층인 이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KT는 고지된 요금을 상당 부분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인터넷 전화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